성공한 사람들 알고 보면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재능 없었어요. 엄청난 인맥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 기회가 생기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끌림의 주파수에 있고 당신은 밀림의 주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30년간 세포를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50조 개의 세포는 환경의 신호를 받아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 밖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라디오 생각해 보세요. 공간엔 지금 수백 개의 방송이 동시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KBS, MBC, SBS, 팟캐스트. 근데 왜 우리는 하나만 들릴까요?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98.1MHz를 맞추면 98.1이 들리고 107.7을 맞추면 107.7이 들립니다. 현실도 똑같아요.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밀림의 주파수만 틀어놓고 살아요. 안 돼. 힘들어.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신호를 24시간 보내면서 왜 좋은 일이 안 생기냐고 물어봅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면 세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당신이 감사를 느끼면 세포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반응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왜 내 인생이 늘 비슷한 패턴인지 이해됐어요. 하루에 우리는 6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중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늘은 나는 안 돼. 내일도 나는 부족해. 모레도 잘 될 리 없어. 이렇게 6만 번 반복하면 뇌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아니, 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는 실제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 주문을 걸었던 겁니다. 자신에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방송인 김미경 씨 아시죠? 지금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지만 20년 전엔 완전히 달랐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3억.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런 생각부터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양자물리학 책을 읽게 됐어요. 거기서 무슨 문장을 봤대요. 관찰자가 결과를 바꾼다. 무슨 뜻이냐?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김미경 씨는 그날부터 실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100번 거짓말 같아도 일단 해봤대요. 눈 떠서 감사합니다.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가 와서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주차에도 그랬고요. 근데 3주차 되던 날 길을 가다가 옛날 선배를 우연히 만났대요.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뭐 좋은 일 있어? 김미경 씨는 깜짝 놀랐대요. 빚은 그대로인데 내 표정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선배가 작은 강의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강사료 30만 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돈이지만 그때 김미경 씨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첫 신호였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김미경 씨가 한 일이 뭐예요? 주파수를 바꾼 거예요. 나는 안 돼서 감사합니다로. 단 3주 만에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됐어요. 단 3주 만에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지. 월급날까지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의 50조 개의 세포는 스트레스로 모두 전환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뇌의 창의력이
꺼진다는 겁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의 뇌는 생존 모드로만 작동합니다. 새로운 기회는 보이지 않고 위험 신호만 감지하죠. 이게 바로 밀림의 주파수입니다. 실제로 2018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시험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A그룹은 아침마다 불안한 뉴스 보기, B그룹은 아침마다 감사일기 쓰기. 딱 4주 동안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은 심박수 변이도가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반면 B그룹 심박수 변이는 0.1 메가헤르츠 증가했어요. 겨우 0.1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23% 향상되었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37% 더 많이 떠올랐어요. 주파수가 살짝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주파수를 어떻게 바꿔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밀림의 주파수에 있나, 끌림의 주파수에 있나.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지금 당장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 박동이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빠르고 불안한가요? 불안하다면 지금 당신은 밀림의 주파수에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생존자들 증언 들어보셨어요? 차가 덮치는 순간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 뇌가 시간을 왜곡해서 인식합니다. 1초가 10초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뇌가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이 모드로 살아요. 이렇게 살면 당연히 창의력 제로, 문제 해결 능력 제로, 기회 포착 능력 제로예요. 반대로 끌림의 주파수는 어떨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보세요. 경기 시작 전에 뭐 하죠? 눈 감고 깊게 호흡하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분당 60회, 70회로 떨어뜨리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돼요. 집중력, 최고 반응 속도, 최고. 이때가 바로 끌림의 주파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브루스 립튼 박사는 말합니다. 끌림의 주파수에 있을 때 당신의 세포는 성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천천히 주파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듯이 98.1에서 107.7로 조금씩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훈련된 주파수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스탑.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아침 7시 눈 뜨자마자 핸드폰, 유튜브 보고, SNS 보고, 뉴스 보고, 그럼 뇌는 뭘 흡수할까요? 불안, 비교, 부러움. 이게 하루의 첫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주파수로 살게 돼요. 결국 내가 반복하는 게 지금의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조정 5단계를 제시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부터 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1단계는 아침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햇볕을 5초만 쳐다보고 그럼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죠. 그 다음 손을 가슴에 대고 천천히 3번만 호흡하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가 끌림의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딱 2분이면 돼요. 2분으로 하루가 바뀝니다. 자, 2단계 에너지 체크하기. 조용한 곳에 앉아서 종이에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불안,
걱정, 짜증, 피곤 뭐든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니까요.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 문장 아래 바꾸고 싶은 감정을 적어보세요. 돈이 계속 들어와서 안정적이다. 이건 거짓말 같아도 괜찮아요. 일단 적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 주파수 조정하기예요. 적은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돈이 계속 들어와서 안정적이다. 한 번만 읽지 말고 최소 10번은 반복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 ATM 기계 앞에서 잔액 확인하는데 숫자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그때 느껴지는 안도감, 이 감정까지 느껴야 돼요. 뇌는 감정과 함께 저장되거든요. 4단계 현실 확인하기입니다. 하루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점심 먹고 오후 3시쯤 퇴근 전 딱 3번만 손을 가슴에 대고 지금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불안하다면 다시 호흡 3번, 그럼 주파수가 다시 맞춰져요. 하루에 3번만 체크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냥 불안한 채로 하루가 끝나요. 5단계 밤 정리하기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따뜻한 커피 마셔서 감사, 동료가 웃어줘서 감사, 버스 놓쳤는데 다음 버스 바로 와서 감사.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뇌가 감사 회로를 만들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신호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밤에 감사하면 아침에 행복하고, 아침에 행복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 5단계를 점점 반복하면서 다른 현실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안과 무력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주파수 조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호를 내보내는지에 따라 받아지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요?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목표들, 외제차, 강남 아파트, 명품 가방,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건가요?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고 싶으신 건가요? 인정받고 싶은 건가요? 브루스 립튼 박사는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돈과 명예를 쫓았어요. 세포생물학계에서 인정받고 싶었죠. 그런데 그걸 다 이루고도 여전히 공허했어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명예가 아니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분이 그 후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대요. 돈 되는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연구.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왔다고 해요. 성공을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거 다 누려도 돼요. 근데 그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가져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끝없는 결핍의 시작입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은 늘 조용히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어요. 나는 평온하고 싶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 소리를 무시하고 외부의 기준만 쫓다 보면 주파수가 계속 어긋나요.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눌러주고 있어요. 나는 원래 운이 없나?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단순한 생각 같지만 사실은 내 깊숙이 새겨진 자기 서사예요. 그 서사가 반복되면 우리는 그 이야기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믿음이 만든 자동 반응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인간관계, 돈 버는 방식, 반복되는 실수까지 모두 내 안의 서사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사를 바꿀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함께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무표정하게 읽는 것보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느끼면서 말할 때 뇌는 그것을 진짜로 의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바꾸고 싶은 오래된 이야기를 한 줄 써봤어요. 나는 언제나 돈이 부족해. 이게 제 서사였어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학원 3개씩 다니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이 서사가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야기를 정중히 놓아줬어요. 그래,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네 번째, 새로운 이야기를 적었어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호흡 명상 후에 이 문장을 반복했어요. 눈을 감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근데 3주쯤 딱 지나니까 뇌가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감정과 상상이 함께하는 뇌회로 재설계입니다. 과거가 만든 서사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주파수를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첫 신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